수요일마다 돌아오는 최강시사 영화 코너 스포일러입니다. 김최강이 영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네요. 예. 기생충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숟가락 저희들도 숟가락 하나 얹어야죠. 여기 기생충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 지금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오프닝 할 때 나오는 음악도 네. 이게 봉준호 감독 영화인가요? 맞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네. 괴물이죠, 괴물. 네, 맞아요. 맞네. 네. 저희들이 좀 약간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이 예. 봉준호 감독 영화를 네. 이렇게 오프닝으로 했고 어제 작품상까지 받은 작품상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네. 1917이었잖아요. 샘 맨데스 감독. 네네. 근데 그 제작자가 스필버그 감독이라면서요? 예. 그거 사실은 엄청난 경쟁자였네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근데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지만 네. 늘 오스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만든 작품에 전부 계속 작품상을 주는 건 아니니까. 예. 최근에도 뭐 더 포스트라는 영화를 직접 연출했죠. 그 기자들 다룬 워싱턴 포스트가 원래는 사실 로컬지였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정부 비리 이걸 이제 폭로하는 그런 과정은. 그게 펜타곤 페이퍼스인가? 맞습니다. 그거를 폭로하는 과정이었죠. 언론의 책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확실히 미국의 어떤 그 가치,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그 미국의 거장 감독들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작품이 2015년에 스포트라이트라는 작품이 그게 작품상 받았었어요? 예, 작품상 그렇구나. 그건 보스턴 글로브에서 있었던 실화. 그 기자들이 그 특별 그 취재팀을 만들어서 그 천주교 신부들의 성희롱 사건, 그러니까 아동 성추행 사건을 이제 추문을 들춰냈던 특종 사건이죠. 실제 했던 사건을 이제 재구성한 영화인데 그런 영화도 미국에서 스포트라이트라는 작품도 만들어져서 또 아카데미가 그 영화에 또 상을 주면서 그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말 나온 김에 그러면은 최근에 그 스포트라이트 이후에요. 작품상 아카데미 작품상이 뭐가 있었는지 보면 아마 트렌드를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이 뭐였어요? 그 다음이 이제 2016년에 나왔던 영화가 문라이트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저 보진 못했네요. 그게 인종 문제를 다루는 건가요? 맞습니다. 흑인이 주인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흑인이 동성애자예요. 소수자 중에 또 소수자네요. 그러니까 인종적 소수자 플러스 성적 소수자죠. 이런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가 이제 나왔는데 그때 당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라라랜드라는 뮤지컬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거랑 경쟁작이었어요? 그거랑 같이 붙었기 때문에 라라랜드가 상을 받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을 그 예측이 빗나갔죠. 그래서 이제 문라이트라는 영화가 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Shape of Water. 그게 기에르모 델 토로. 맞습니다. 바다 물속에 사는 괴물 얘기죠. 그렇습니다. 물속에 사는 조금 보기 흉측한 괴물이에요. 원래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예전에 만든 파네미로라는 작품도 그랬고 그런 그 흉측한 괴물을 많이 등장시키거든요. 괴물 전문 감독이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외롭게 살아가는 한 여성과 그 괴물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 아주 그 굉장히 소외된 구석에 사는 아웃사이더 여성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괴물 취급을 받는 그래서 갇혀 지내는 어떤 존재 크리처죠. 이 두 존재 간의 어떤 그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 되게 슬펐어요. 근데 영화가 저도 봤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슬슬 오고 있어요. 트렌드가. 그리고 지난해 그 개봉한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영화가 그린북. 그것도 인종 문제를 다룬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흑인하고 백인 사이의 로드무비인데 원래 약간 좀 인종적인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 백인이 이게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60년대요. 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까는 어떤 흑인 피아니스트의 그 로드 매니저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콘서트 투어를 하게 됐는데 그 투어를 하는 동안 이제 운전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흑인이라 좀 깨름직했지만 어찌됐든 돈을 준다니까. 돈 많이 준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미국인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흑인들을 껌둥이라고 불렀어요. 네그로.
예. 예. 그리고 흑인들도 자조적으로 자기들 니거 이렇게 불러줘. 껌둥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예. 특히나 남부 같은 경우에는 뭐 노골적인 흑인 차별이 횡행했던 때고 화장실도 흑인은 따로 써야 되고 버스도 흑인은 따로 타야 되고 심지어 모텔조차도 흑인 전용 모텔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밥도 따로 먹고. 그죠? 밥도 따로 먹고 레스토랑에서 백인들 먹는데 흑인이 감히 섞여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 보면은 되게 기가 막힌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기가 막히다는 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남부 시골 도시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피아니스트를. 네. 이 사람이 좀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도 많고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다만 흑인이에요. 흑인이지만 그런데 굉장히 실력파예요. 러시아 유학까지 갔다 온. 근데 이 사람이 그 레스토랑에서 연주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레스토랑에 그 호텔 레스토랑이죠. 네. 호텔 레스토랑에서 연주를 하게 돼 있는데 밥은 밖에 나가서 먹으라 그래요. 그 호텔은 백인들만 먹을 수 있다. 예. 그게 여기 규정이다. 연주는 시켜놓고.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연주를 하는데 여기서 밥을 안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여기 규정이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흑인 피아니스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 연주 안 한다. 이러면서 나가니까 그러니까 니네 인종들이 그런 소리를 듣는 거야. 책임감 없이 그렇게 안 한다 그러고. 오히려. 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남부 도로를 가다가 뭐 갑자기 차를 세워요. 경찰이 와서 차를 세우더니만 일단 딱 보니까 흑인이에요. 내리라 그래요, 무조건. 내가 무슨 혐의로 내리냐? 내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흑인이라는 혐의죠. 예. 그리고 여기는 밤에 흑인들을 다니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흑인 이동 통행 금지가 있어요. 그래요? 예.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흑인은 밤에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백인들이 흑인들이 다니면 무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지 마라 이거지. 네. 그런데 너 왜 밤에 다녔냐? 나 차 안에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제 그 백인 드라이버가 처음에는 약간은 그 인종차별적인 시선을 자기도 가지고 있다가 이거 해도 너무한 거예요. 직접 옆에서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운전사 역할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찰을 때려요. 앞에서. 백인이? 예. 그러니까 너무 흑인 자기가 사실은 그 모시는 분인데 너무 심하게 그것도 경찰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경찰이 그런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막 감행을 하니까 네가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런 깜둥이 운전사나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싸움이 나고 또 경찰서에 갇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사실 이 그린북이라는 영화도 결국은 이제 지금이야 많이 이제 뭐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흐릿해졌지만 그래도 이런 영화들이 계속 등장하고 또 주목을 받고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주면서 가치 부여를 하고 있다는 건 결국 아카데미를 비롯한 할리우드가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이 인종적 평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특히나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더더욱 그런 부분에서의 보수화, 뭐 이민 정책이라든가 인종 정책 등에 있어서의 그 보수적 경향에 대해서 좀 일침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강하다는 걸 아카데미 작품상의 몇몇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영화만 해도 그 스포트라이트 이후에 3년 동안 문라이트 이거 인종 문제고 쉐이프 오브 워터 이것도 어떤 소외된 사람들의 사랑 얘기 괴물이 인종보다 더한 거죠. 이거는 괴물 얘기니까 그죠. 그린북 이것도 인종 뭔가 이 소수자 소외된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아카데미가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이 새 영화만 보면. 그런데 이게 유독 말이죠. 유독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래요. 그러네요 또. 예, 왜냐하면 그 전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는 뭐 이를테면 아르고라든가 아르고. 예, 미국 사람들이 어디 중동에 갔다가 갑자기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
그 실화죠. 이란에 갇혔던. 예, 그렇습니다. 대사관에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구해내는 상황들을 보여주는 영화고요. 이건 벤 애플렉이 제작한 영화죠. 그리고 그 CIA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오히려 거꾸로 조금 그 미국의 위대함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아티스트라는 영화도 있고 킹스 스피치 같은 고전적인 영화들 그건 뭐 영국 왕이 그 말더듬이니까 말을 더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더듬을 고쳐주는 사람과의 우정을 다룬 그러니까 킹스 스피치라든가 뭐 또는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그런 영화들이 그 할리우드에서 또 각광을 받고 작품상 수상도 했는데 이게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기만 하면은 상당히 진보적이 돼요. 아카데미가. 아니 근데 이상한 게 그 아카데미는 심사위원 몇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8,000명이라면서요, 회원이. 그 많은 회원들이 투표를 하는 건데 이게 일부러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카데미 회원들이 대부분 영화인들이에요. 영화인들이 그 사실은 할리우드의 종사자들도 꽤 많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영화인들 가운데 아카데미 회원인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은 거기 그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할리우드라는 데가 그 인적 구성이 그 정치적 경향성이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쪽에 조금 더 가깝죠. 그 뭐 물론 뭐 우리처럼 무슨 자유한국당에 더 가깝냐 더불어민주당에 가깝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냐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인데 반대로 이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영화 감독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약간 의외였어요. 나중에 그걸 보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골수 공화당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든 영화를 보면 저 사람이 과연 보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영화 자체는 되게 진보적인 영화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굉장히 그러니까 성찰적인 영화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문제나 혹은 미국의 중심 가치인 가족 이런 것들이 붕괴되는 상황을 누가 과연 만들었는가. 또 이 미국 사회의 폭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뭐 이런 그 질문, 화두를 던지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뭐 그랜 토리노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 보면 예전에 그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작품으로 사실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죠. 아 그게 작품상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가 서부국이잖아요. 근데 원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다시피 서부국으로 스타가 된 사람이에요. 배우 빠라바라바 그 황야의 무법자. 그 아주 대중적인 배우였던 거잖아요. 그냥 팍 씨가 물고 그 망토 두르고 딱 서 있으면 정말 멋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스타가 됐는데 본인이 이제 감독 데뷔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출연했던 서부국에 대한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무 폭력을 미화한 것 같다. 그동안. 그래서 서부국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멋있는 게 아니다. 근데 내가 괜히 멋있는 척을 해서 그거를 좀 낭만화시켰기 때문에 서부 개척사의 이 민낯 진짜 모습은 사실은 이런 거였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용서받지 못한 자죠. 우리 그냥 돈 벌려고 찌질하게 총질했던 거예요. 라고 고백했던 게 용서받지 못한 자고 이것은 미국 서부국의 역사를 완전히 재해석해버린 그런 작품, 아주 혁명적인 작품이었죠. 실제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봤는데.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이 용서받지 못한 자로 거장의 반열에 탁 하고 올라서는 얘기가 잠깐 샜네요. 아까 뭐 얘기했냐면은 이 헐리우드 주류는 약간 리버럴 쪽이 많더라.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진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좀 각을 세우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에 그 외국 영화상하고 감독상 받은 게 멕시코 감독 로마예요. 멕시코 감독의 로마인데 그게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무슨 이 불법 이민자들을 막겠다 해가지고 멕시코에다가 국경에다가 무슨 장벽을 세우네 마네 뭐 해대니까
그냥 보란 듯이 야 트럼프 너 좀 봐 하면서 알폰스 쿠아론이라는 이 멕시코 감독한테 상을 2개나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도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맞습니다. 게 굉장히 놀랍네요. 사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반발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아시다시피 기생충의 4개 부문의 상을 몰아줌으로써 이제는 완전히 이제 환골탈태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이거 너무 나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그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관계 네.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할리우드 사람들 보기에도 야, 트럼프 저거 너무 깡패짓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 북한하고 한국하고는 뭐 같은 코리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호감도가 좀 상승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그 외교적인 문제들도 간접적으로나마 백그라운드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네. 이건 뭐 너무 네, 나간 것 같아요.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제 뭐 물론 이 정치 사회적인 요인이 그 아카데미 시상 결과의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영화 자체가 좋았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런 얘기는 어디서도 아무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참고 삼아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신 문라이트, 쉐이프 오브 워터, 그린북, 기생충 일관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놓고 보면님.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인종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의 추구입니다. 예. 그게 사실은 미국이 추구해야 될 가치죠. 예. 미국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예. 그런데 점점 백인 중산층 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흐름에 사회적 흐름에 대한 반기를 할리우드가 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뭐 영화 자체가 훌륭해서 받은 것도 있겠지만 네. 이 헐리우드의 어떤 흐름이 있었다. 네. 분명히. 예. 알겠습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방금 말씀하신 영화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주말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문라이트, 쉐이프 오브 워터, 그린북, 그리고 네. 기생충. 이 작품상 수상작들은 뭐 최근 한 5년 정도까지는 예.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아무 데서도 안 하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강희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